맨하튼 한복판에서 한 흑인 여성이 한인 운전자의 차량을 쇠파이프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8.7% 인상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10개 이상의 공항 웹사이트가 러시아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부터 매달 약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과 타겟 등 여러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이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맨하튼 한복판에서 한 흑인 여성이 한인 운전자의 차량을 쇠파이프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20여 분을 따라오면서 무차별 공격을 가했는데요. 한인 운전자는 극심한 공포까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맨해튼 중심가에서 신원 미상의 흑인 여성이 한인 차량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경 업무차 맨해튼 제이콥 자비츠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려던 송모 씨. 대기 차량이 많아 주차장 진입을 기다리던 송 씨의 뒷차에서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던 송 씨는 대기 차량들이 주차장에 전부 들어가고 나서야 뒷차들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던 차의 탑승자가 지나가며 송 씨 차량을 향해 물병을 던졌고 이에 송 씨가 항의하자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룸이 좀 생기니까 내 뒤에 차 나가고 그 차가 나가면서 보자마자 물병을 이제 집어 던져가지고 제 차에 맞아서 왜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뭉둥이를 꺼내길래 도망쳤더니 그때부터 쫓아와가지고 차량을 운전 중이던 흑인 여성이 차에서 내려 쇠몽둥이로 송 씨의 차량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놀란 송 씨가 차를 몰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상대 차량은 20여 분간 송 씨 차량을 뒤쫓으며 무차별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송 씨는 적색 신호등에 차량이 멈출 때마다 뒤쫓아오던 흑인 여성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 창문과 본네트, 사이드미러 등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쳤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서웠다고 밝혔습니다. 왼쪽 제 창문 쪽은 다 하도 발로 쳐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이드미러 부셔져 있고 이걸로 하도 후려쳐가지고 위에 이제 루프 쪽에 있는 곳이 다 부셔져 있는 상태. 송 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당일 있었던 업무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해야 했다며 거리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현재 가해 흑인 여성을 뉴욕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8.7%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14일 인상률이 발표되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뉴욕타임즈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 생활물가조정분 인상률이 8.7%가 될 것이라며 연방사회보장국이 오는 14일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던 1983년의 7.4%보다도 1.3%포인트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인상률은 5.9%, 2020년에는 1.3% 인상된 바 있습니다. 2023년 생활물가조정분 인상률이 8.7%로 확정될 경우 올해 월평균 1,656달러를 수령한 은퇴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144달러 10센트가 증가한 1,800달러 10센트를 받게 됩니다. 시니어 권익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7천만 명의 은퇴자들이 올 1월부터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소셜연금을 매달 받고 있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인상분이 상쇄됐다며 내년에 8.7%가 상향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은 지출의 많은 부분을 식료품비와 의료비, 주택비용 등에 지출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식료품 비용과 렌트비, 교통비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아진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사회보장국은 매년 10월에 직전 3개월간 도시근로소득자 및 사무직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반으로 다음 해에 반영할 생활물가조정분 인상률을 산출하기 때문에 전망치와 실제 인상률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어제 10개 이상의 공항 웹사이트가 러시아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대한 해킹 보고를 시작으로 10개 이상의 공항 웹사이트가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ABC 뉴스는 고위 관리를 인용해 10개 이상의 공항 웹사이트가 러시아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부 공격자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대상은 웹사이트로 항공 관제와 공항 내 보안 시스템은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오전 3시 뉴욕 라과디아 공항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이 처음 보고됐고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 로스앤젤레스 공항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이후 성명을 내고 내부 공항 시스템은 손상되지 않았고 운영상 차질도 없었으며 오후 1시부터 웹사이트가 복구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의 유형은 인공적인 사용자를 만들어 웹사이트 접근을 방해하는 디도스 방식으로 사이트의 과부하를 가져다주는 방식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친러시아 해커 그룹 킬넷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킬넷은 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해킹을 자행하는 행동주의자, 이른바 핵티비스트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을 지지하지만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부터 매달 약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일자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4분기 동안 일자리 증가 속도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비농업인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매달 약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일자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면서도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가펜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전제된다면서도 내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실업률이 1년 동안 5에서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4.4%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년 실업률이 예상대로 5.5%를 기록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록한 15%의 실업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페는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가벼운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25일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는 6주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과 타겟 등 여러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이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타겟은 어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일부 전자제품과 장난감을 50% 할인 판매하는 등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도 이번 주 중 4일 동안 세일을 할 계획입니다. 소매업체들은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아마존과의 경쟁 등을 위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앞당겨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업계의 이번 움직임도 아마존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타겟의 경우에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지난해보다 3주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매업체들이 올해 엄청난 재고에 고심하고 있는 데다가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점도 세일을 앞당긴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소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 행사에 나서면서 이들의 수익은 감소하겠지만 할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과잉 재고에 따른 과도한 유지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화물철도 노동조합은 지난달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뤘는데요. 어제 치러진 노사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또 부결됐습니다. 다시금 파업을 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화물철도 노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BMWE가 이날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2만 3천여 명의 회원들 중 1만 2천 명이 참여했고 찬성 43%, 반대 57%로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MWE는 철도회사 경영진 그리고 협회와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인데 11월 19일까지 새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화물철도 노조와 사측은 대규모 파업을 하루 앞두고 20시간 장시간 협상 끝에 잠정 타결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사측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합의한 부결로 당장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위험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마트와 BLET는 여전히 노사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파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 통과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엔지니어와 승무원 노조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조합원들이 온라인상에서 파업을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일부에서는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며 파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엔지니어와 승무원 노조는 노사 합의안을 두고 이달 말부터 21일간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는 BMWE가 제시한 파업 시점인 11월 19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대선 이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음모론자들에게 각종 협박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11월 중간선거 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지역 선관위 30곳을 조사한 결과 15곳이 사무실에 비상 버튼을 설치하거나 경비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제퍼슨 카운티는 투표소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서는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벨을 누르면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텔러이시 레온 카운티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방탄복 소재인 케블라로 벽을 강화한 건물에서 개표하기로 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격 대비 훈련을 하고 총탄과 폭탄을 견디는 유리와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역 선관위들은 또 소동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사법 당국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사기라고 주장한 이후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트럼프 지지층과 음모론자 등의 협박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무부는 2020년 대선 이후 선거 담당 직원들이 받은 1,000개 이상의 메시지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100개 이상은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선관위 직원을 위협한 네브라스카주의 한 남성이 법원에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수 선관위 직원들은 중간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지만 보안 강화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다수 선관위는 직원 유지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 시밀락과 엔파밀 등 분유를 먹은 영유아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됐었죠. 미국 양대 분유 제조사가 이 치명적인 괴사성 장염을 앓은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7일 경제 전문 매체 시카고 비즈니스와 법률 전문 매체 어바웃 로스 등에 따르면 미 전역 수백여 가족은 시밀락을 생산하는 에보트와 엔파밀을 생산하는 미드 존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들은 이들 회사들이 미숙아에게 분유를 수유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 소화기 질환, 괴사성 장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바웃 로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에보트와 미드 존슨은 최근 소젖을 가공한 분유가 미숙아에게 괴사성 장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밀락과 엔파밀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모유 대체품으로 병원과 의료진, 미숙아 가족에게 홍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괴사성 장염은 신생아의 장이 썩어 들어가는 염증성 질환으로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관련 소송 변호사들은 추가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소송 규모는 최소 2024년까지 계속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스웨거 푸드사를 운영하는 신태량 대표의 성을 딴 신 휴머니테리안 어워드가 제정됩니다. 대학은 신 대표가 최근 모교에 기부한 $200만 앞으로 모범적인 휴머니티를 실천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물론 인권보호와 환경문제 대처, 성차별 금지 이슈를 계몽하고 선도적인 리더로서 정직과 용기를 실천하는 인물을 선정해 상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1999년 한인 여고생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풀려난 남성에 대해 볼티모어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모 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던 아드난 사이드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석방을 명령하고 30일 이내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대학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대학 건물 지하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대학 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당시 날이 훤히 밝은 시간대인 오후 5시께 기숙사 인근 주차장에 있던 여성을 근처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스탠퍼드대는 공공안전국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있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 환경위원회는 식료품 온라인 쇼핑, 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식료품을 가정으로 배달받거나 컵사이드 픽업 상황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향후 3년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 토트백을 상점에 반납하거나 종이 상자에 식료품을 담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단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시 종이봉투 사용 금지는 기존 주법대로 유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